사장님이. 그럼 사장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대리인 비용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대리인 비용이라서 이제 대리인 비용에서 이제 주주는 어떤 걸 하냐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감사를 넣어가지고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보는 거고, 이 경영자는 CEO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재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재무 보고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나 스스로 디스클로즈 하는 거죠, 주주한테. 이 재무 보고의 일환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갭과 국제 회계 기준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 전부 다 KIFRS의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KIFRS가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절대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재무제표가 나온 걸 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는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의 항목 중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죠. 이거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산. 유동자산은 이 자산을 매각했을 때 1년 이내에 현금화되기 쉬운 자산들. 비유동자산은 자산을 매각했을 때 현금화되는 데 있어서 1년 이상이 소요될 만한 자산들. 그리고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건 현금과 예금. 현금과 예금은 그 자체로 현금인 거죠.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어떤 거냐면 기업에서 이제 물건이나 이제 용역을 제공했어요. 거기에 대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판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내가 판매했지만 물건을 제공했지만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 재고자산은 나의 주 목적 사업을 위해서 내가 판매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라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칩이 공장에 있으면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항목들을 기타라고 부릅니다. 크게 요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운전자산이라고 불러요. 요 자산, 운전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항목은 유형자산. 유형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토지, 그렇죠? 건물, 기계장치, 뭐 구축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죠. 무형자산은 뭐 영업권도 있을 수 있고 특허권, 뭐 지적재산권, 산업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산은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필요한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그 사업을 결정짓겠죠. 똑같은 유형자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자, 이제 자산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부채 쪽을 보는 거죠. 부채는 이제 채권자한테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지불해야 될 의무인 거죠. 매입 채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물건이나 용역을 사왔어요. 근데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죠. 유동부채 역시 만기가 내가 채무자, 채권자한테 요거를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 단기 차입금, 만기가 1년 이내의 차입금들, 미지급 비용. 이거 역시도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지만 아직 갚지 않은 것들. 비유동부채는 뭘까요? 만기가 1년 이상인 부채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가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반대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채라는 거는 빌린 거예요. 장기 차입금도 빌린 거예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장기 차입금은 보통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빌린 거예요. 간접금융이라고 불렀잖아요. 사채라는 거는 실제 투자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어떤 증서의 형태로, 증권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채는 직접 금융의 형태로 직접 자금 조달을 한 거고, 장기 차입금은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부채라고 부르죠. 부채. 자산을 A라고 할게요. 에셋이니까. 부채는 데트니까 D라고 할게요. D라고 하고. 자, 자본은 어떤 거냐? 자본은 2인데, 지난 시간에 조금 유심히 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A 빼기 D는 2.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것이 사실은 자본이에요. 그런데 자본도 항목이 좀 있어요. 자본금, 주식 발행 총합금, 이익잉여금, 엄밀히 따지면 여기 기타 하나가 더 있겠죠. 자본금은 어떤 거냐? 실제로 회사를 설립했을 때 들어가는 액면금액.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 때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를 만들 때 액면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해요.